안녕하세요. 5대 은행의 마이너 통장 평균금리가 6%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연 12% 대출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점점 이제 평균 금리 자체도 이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8월 달에 그 신용대출 그 이자율이 엄청 뛰었다고 하는데요. 뭐 지난 8월 달에 5.2에서 5.75이던 것이 뭐 지금은 금리 상단만 5.75%로 연 6%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뭐 되게 많이 오른 거네요.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한 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데,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뭐 올 연말 기준금리는 뭐 3.5까지도 가는 걸로 봐야겠죠. 10월 12일 날 한국은행은 0.5% 인상, 11월 달에도 똑같이 0.5% 인상, 그렇게 해서 연말에 3.5%를 만들 예정인데요. 미국은 연말에 4.5% 정도로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함부로 마이너스 대출을,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안 받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대출이 1997년 IMF 때 한때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미친듯이. 뭐 은행들이 곧바로 금리를 적용시켜서 시행하는 게 가장 빠른 게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IMF 때는 장중 시중금리가 한때 30%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그 때문에 뭐 이자 부담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최근에 와서는 항상 현금이 왕이다, 현금이 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점점 더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현금 중에는 뭐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원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현금성 자산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곧바로 꺼집어내서 쓸 수 있는 돈, 뭐 그런 좀 넓은 의미의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길 같습니다. 뭐 우리가 갑작스레 실직을 하면 생활비가 끊기게 되죠.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갑자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현금, 그런 현금이 없으면 금세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의 그 평균금리가 뭐 6%에 육박하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더 오를까요? 계속 더 오릅니다. 나중에 뭐 마이너스 대출의 평균금리가 10%가 됩니다, 12%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나올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더 심하죠. 주택담보대출이 뭐 내년이 되면 상단이 아니라 평균금리가 6%, 7%, 8%, 9% 그냥 이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더욱더 각자의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될지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취약계층에게는 뭐 신용대출 말고 뭐 여러가지 대출들이 많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러한 대출들이 삶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당연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신용점수에 따라서 평균금리가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금리가 더 높아진다라는 걸 알고 함부로 연체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요금 연체,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이 갑작스럽게 특정 항목에서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게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소비를 망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듯 신용점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뭐 이제 대출자의 거래 조건, 신용 등급 등을 기준으로 자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이제 은행들이 제공해주고 있죠. 뭐
내부 등급에서 가장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된 수준은 7.36에서 8.2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최상단 마이너 통장 대출금리가 10%라고 합니다. 8%, 10%, 13% 이런 식으로 아마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점점 더 다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남들은 5%에 받는데 나는 10%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일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신용점수에 따라서 받게 되는 대출 이자도 다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대출금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대출들도 점점 대출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빚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무리하게 빚을 져서 뭔가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점점 더 뒤바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왜냐? 대출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이제 피부로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거죠. 5억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10%다. 1년에 그러면 이자만 5천만 원 내야 되는데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평균 빚이 4억 7천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다중채무자들의 평균, 2030들의 평균 빚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 3천만 원 이러니까 되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나 본데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금액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돈 1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10만 원이 적습니까? 만 원이 적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지면 그 빚을 갚는 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억을 모으는 것도 분명히 힘들지만 1억이라고 하는 빚을 갚는 건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데 드는 힘보다 서너 배는 더 든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저축을 하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사는 모습을 매우 구질구질하게 보고 한심한 행동처럼 보는데 세상 사는 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짧게 보면 우둔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모습이 어쩌면 삶을 길게 오래오래 지켜주는 그런 대단한 내공, 대단한 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대출자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빚을 늘려서려고 오래오래 가져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빚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